20분 드라마 오늘 이 시간에는 이한비님의 교주 교수를 보내드립니다. 교주 교수 교주교술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교교, 기둥주, 붓고, 큰 검은고슬. 표면적으로는 기둥을 아교로 붙이고 검은고를 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둥이란 고문고에 달려있는 현주를, 아교는 접착제를 의미하는데요. 기타줄처럼 움직여 소리를 조절하는 이 현주를 좋은 위치를 찾았다고 접착제로 고정시키는 어리석은 상황에서 교주교술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딱 이 위치에서 현주를 잡았을 때 제일 맑은 소리가 나. 들어봐. 나 이 위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 다음에 또 같은 위치를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고정해야지. 바보야! 넌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니? 악기줄은 주변 환경에 따라 느슨해졌다, 팽창했다 하는 법인데 좋은 소리를 찾았다고 그 위치에 고정하면 다음번에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연주하려고 그래? 그걸 미처 생각 못했네. 이렇게 이 표현은 고지식하고 규칙에만 얽매여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는데요. 오늘은 사기의 인파인상여 열전에 실린 교주교술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나라와 진나라의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조나라 효성왕 7년, 영원한 숙적 진나라와 조나라의 군대들은 장평에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조나라 최고의 명장 조사가 세상을 뜨게 되는데요. 장군님, 조나라 조사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정말인가? 확실한 정보겠지? 틀림없습니다. 조사의 채찍근에 숨어있던 첩자가 보내온 정보입니다. 하하! 경사가 아닐 수 없군. 조사 때문에 본전도 못 찾고 패배한 전투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당장 총공격을 준비하게. 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파죽지세로 치고 들어온 진나라의 공격에 조나라는 연파 장군을 내보내 응수했습니다.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마라. 서둘러 공격할 것? 없어. 우리는 이 성 안에서 방어에만 최선을 다한다. 전투가 길어지면 성 밖의 진나라 군대가 훨씬 불리해질 것이다. 연파가 성만 고수하며 방어에만 전력을 다하자 성 밖의 진나라 군대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놈들이 성 안에서만 우리 공격을 방어하니 전술 짜기도 쉽지 않고
식량 조달에도 큰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어떤 방도를 써야 저 비겁한 조나라 놈들을 성 밖으로 끌어낼 수 있단 말이냐?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당장 작전회의를 소집해라. 연파의 견벽 거수를 당해낼 방법이 없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이오? 아, 성에 불을 질러 성문 밖으로 도망쳐 나오게 만들면 어떻소? 성이 초가집이요? 화포 몇 개로 큰 불을 낼 수도 없거니와 어지간한 규모의 불은 성 내에 허순물로 끌 수 있을 것이오. 그렇다면 역병을 퍼뜨리는 건 어떻소? 그러다 우리 병사들도 함께 병에 걸리면 어쩔 거요? 게다가 역병이 퍼질 때까지 못해도 두세 달은 기다려야 할 텐데 우리에겐 그만한 시간과 자금이 없소. 어휴, 그럼 이걸 어쩐다? 아니, 단 한 명도 쓸만한 전술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거요? 정말 부끄럽구려. 어디 가서 진나라 장군이라고 말하고 다닐 생각하지 마시오.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고 훌륭한 전략이라 할 수 없는 법. 손자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의 전법이라 하였소. 연파의 방어술이 걸림돌이라면 그에 대응할 공격수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연파를 장군직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소? 아니, 대체 어떻게 말이오?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 조사의 아들 조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시오? 있고 말고 7살에 이미 병서 100권을 익혔다는 천재 아니오. 어려서부터 아버지 조사보다 병법에 밝았다 하던데 그러고 보니 왜 조사를 두고 연파가 정초에 나온 것이오? 모른 소리! 조갈이 수제 소리를 듣던 건 아주 어릴 적뿐이오. 조갈이 이론에만 뛰어나고 실전에서 대군을 지휘할 제목이 못 된다는 것은 조나라에 모르는 무장이 없어. 그래서 이번 전투에도 박탈되지 못한 게지. 나도 들은 적 있는 소문이요. 오죽하면 조사가 죽을 때 전쟁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조갈은 이를 너무 가벼이 여긴다며 아들이 장수가 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하니 헛소문은 아닐 거요. 과연 연파 대신 조갈이 장군으로 파병된다면 우리 진나라에겐 둘도 없는 기회겠소. 하지만 대체 무슨 방법을 쓴단 말이오? 걱정 마시오. 내게 다 생각이 있어. 진나라는 그 길로 바로 첩자에게 조갈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소식 들었는가? 진나라 군대에는 곧 지원군이 도착한다 하대. 이미 연파 장군의 전술에 대응할 만반의 수를 갖췄다 하고
아이고, 이제 이를 어쩐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어쩌면 좋아. 소문에 의하면 진나라 놈들이 조갈 장군님을 어마무시하게 겁는다고 하대. 연파 장군님은 껌이지만 조갈 장군님한테는 상대도 안 될 게 뻔하다고. 차라리 연파 장군님이 성의를 지키고 있는 걸 다행이라 생각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구먼. 이렇게 진나라의 첩자가 퍼뜨린 유언비어는 도성 안에 널리 퍼져 결국 효성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연파가 진나라 군대에게 얕보이가 있다는 게 사실이냐? 아니, 천하의 연파가 진나라에게 쉬운 상대라면 그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하다는 것이냐? 전하,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연파 장군 또한 매일 전장에서 큰 활약을 하며 성을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그저 뜬 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끄럽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이대로라면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조사의 아들 조가를 방위성으로 보내야겠다. 당장 조가를 궁으로 들여라. 조갈과 그의 어미 도화가 함께 궁에 들었습니다. 조갈만이 아니고? 일단 들라하라. 주상 전하를 뵙습니다. 나는 그대만 보자 불렀는데 그대의 어미까지 무슨 일인가? 송구하옵니다. 제가 필히 드릴 말씀이 있어 신뢰를 무릅쓰고 아들과 함께 전하를 찾아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냐? 조갈은 고작 그의 부친이 남긴 병법서만 읽었을 뿐 전장에서 임기응변할 줄 모르옵니다. 그러므로 그를 장수로 삼는 것은 마치 검은고에 기러기발을 풀로 붙여둔 채 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조사는 거느리는 식객이 수십이고 나라 안팎에 수백의 벗을 두었을 만큼 인망이 두터웠으나 조갈은 그만한 인망이 없사옵니다. 어찌 어미 된 자가 앞장서 자식의 출세길을 막는단 말이냐? 아들의 출세보다 이날의 앞날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사는 종실에서 내린 하사품을 부하들에게 베풀었으나 조갈은 독점하고 있사옵니다. 또한 조사는 출정 명령이 떨어지면 군무에만 몰두한 반면 조갈은 군무에 아랑곳 없이 재산 불리기에 몰두하고 있으니 청건대 조갈을 장수로 내보내지 말아주시옵시오. 조갈 그대가 직접 말해보라. 그대는 정녕 종이 위에서 병법을 논하는 허수아비란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조갈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지 오래입니다. 장수로 임명해 주신다면 진나라를 불공함락시켜 반드시 천하를 전하의 손에 가져다 드리겠나이다. 그래야지. 더는 망설일 것이 없다. 조갈은 지금 당장 군영으로 돌아가 출정 준비를 서둘러라. 효성왕은 다른 이들의 간언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조갈을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과연 효성왕의 결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조괄은 군영에 도착하자마자 참모들의 의견은 모두 무시한 채 연파의 전략들을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지시대로만 움직인다면 절대로 패할 일이 없다. 승리로 향하는 모든 길은 전부 병법서에 적혀있다. 선조들의 지혜를 믿고 나의 지시를 따르라. 하지만 진나라의 장군 백기가 조나라의 보급로를 끊고 조나라의 군대를 분열시키자 조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다. 전 병력을 소집하라. 정예 부대와 함께 내가 직접 선두에서 돌격할 것이다. 40일간 포위된 채 굶주리던 조나라의 군대는 마지막 총공격에 나섰지만 결국 완패했습니다. 조괄은 매복하던 진나라 군사의 화살에 피살되었죠. 내가 패배하다니. 모든 전술은 병법서에 나온 그대로였건만 대체 왜... 역시 합변이 없는 장수를 이기기란 처마 밑에서 해를 피하는 것보다 쉽구나. 남은 수십만의 조나라 군사들은 모두 진나라에 투항하였으나 진나라는 그들을 남김없이 처형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을 모두 진나라로 끌고 갈 순 없다. 하지만 살려두었다간 패배의 굴욕감에 불탄 패잔병들이 후에 큰 후원거리가 될 수 있으니 모두 처형하라. 이 일로 젊은 남자들의 씨가 말라 조나라는 쇠퇴기를 맞고 점차 멸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전투에 나갈 장수를 한 번 잘못 등용한 일로 이렇게까지 나라가 일이 큰 위협에 빠지다니. 내가 아주 어리석은 실수를 했구나. 오늘은 고지식하고 규칙에만 얽매여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사자성어, 교주교술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융통성 없이 원칙만을 강조한다면 예사항에 대응하기가 힘들죠. 그만큼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겠죠. 무엇이든 현재 주어진 문제를 면밀히 살펴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자성어였던 것 같습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조괄의 패배를 되새겨보며 유연한 자세로 삶을 마주하는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20분) 드라마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이한비, 기술 조예원, 진행의 한윤진, 정수민, 정유민이었습니다.